구독, 좋아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참 이 강선우 후보자 갑질의 여왕이다 하면서 엄청 많이 비판했는데도 이재명 정부 끝까지 좀 품어줄 것처럼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분명히 뭐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면서 임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자진 사퇴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이 과정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주는 세력이 없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강선우를 내려놔야 되는, 그래서 꼭 잡고 있던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투쟁에서 이재명계, 그러니까 친명계가 비명계한테 밀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건 이번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게 된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야 된다, 뭐 버려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재명이 결국 이제 강선우를 임명할 뜻이 이제 보이니까 다들 이제 강선우를 그때부터 막 두둔하기 시작했죠.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강선우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느냐, 자진 사퇴라는 형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뽑겠는데, 첫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강선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여론조사 결과가 60.7%가 강선우의 60.3%인가요? 아마 예,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긍정하는 여론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그저께 발표된 리얼미터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증가했고, 긍정세가 꺾였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강선우 후보자를 억지로 이제 갖고 가려는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졌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강선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60% 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예. 그저께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예산 갑질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실에 강선우에 대한 어떤 갑질이 또 나왔습니다. 4주 이상 뭐 무단으로 결근하고 수업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국회 그 보좌관으로 구성된 그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란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면은, 강선우가 임명되면 새로운 어떤 폭탄을 터뜨린다 하는 것들이 익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또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어떤 잠재적인 또 위험 요인도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경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내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는 사퇴 글도 좀 부족하다고 받았을 수밖에 없는 게,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국민께 죄송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가장 미안해야 될, 사죄해야 될 부분이 빠졌죠. 첫 번째, 본인의 보좌관들한테 사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보좌관들 병기 비대 수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쓰레기 그 분리수거를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10분마다 욕설이 담긴 어떤 문자를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어떤 보좌관들, 그리고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보좌관들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직하려고 하는 그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할 곳에다가 험담을 해갖고 그렇습니다. 뭐 재취업이 실패하게 만들고 재취업을 막거나 또 심지어 또 돈도 그 봉급도 주지 않아 가지고 진정을 받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전후 과정에서 얼마나 거짓 해명을 많이 했습니까? 그 거짓 해명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과 언론에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사죄 표현은 싹 빠지면서 이제 저런 어떤 페이스북에 내용을 실었던 것도 끝까지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는 과정이 사실 강선우를 아무 그 여가부의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여성학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사회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 거기다 앉힌 게 사실은 민주당 안에 있는 이 패미 세력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그런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선우를 앉히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가 밀려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누가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패미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장관이 임명된다면 이재명 권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밀린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게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어떤 그 친위 세력이죠. 뭐 이불을 뭐 덮어줄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그 2년 전에 단식을 할 때 저렇게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웬만한 문제가 있더라도 강선을 안고 가려고 했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숨소리조차도 뭐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일당 어떤 독재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한 어떤 반대 여론이 나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특히 또 여성 단체들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의아했어요. 예. 그런데 이 여성 단체는 비록 숫자는 어떤 뭐 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 진보 좌파 측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굉장히 좀 센 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를 더 이상 안고 가기에는 계속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누가 될까? 그래서 지금 뭐 예측되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전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원영 의원도 또 국회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의원이라서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통해서 어떤 패미 세력을 좀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어떤 사태를 통해서 과연 적합한 후보자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어쨌든 이번 지금 현재 그 강선우 후보자의 사태는 지금까지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진 겁니다. 그렇죠. 현역 의원이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진보든 우파 보수든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된 사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현역 불패다 이런 어떤 신화가 생겼는데, 그 신화가 깨진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아마 그 후유증은 상당히 이재명 정권 초기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뭐 이렇게 높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가 지금 부정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2030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력,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미래에 과연 누가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2030 세대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제 국정상황실장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을, 그러니까 상황실장을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는 이거 사실 저는 경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캠프 안에서 먹사니즘 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김정우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갑작스러운 어떤 핵심 요직의 인사 조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 체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수석은 아니고 비서관급이긴 하지만 예. 비서관급 내에서는 가장 선임인 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이 하는 역할은 국가의 어떤 안보, 경제, 뭐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어떤 보고를 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 수석 회의에도 항상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수석 비서관급의 어떤 대우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거의 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고를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상적인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최측근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최측근 그룹의 국정상황실장은 한 달 만에 교체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아마 그 내부에서 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송기호 상황실장이 이제 민변 출신의 이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상황실장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체크해서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고 아무래도 그런 가운데서 어떤 실수가 계속해서 아마 한 달이지만 계속해서 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우 전 의원으로 지금 현재 내정이 돼 있는데 김정우 전 의원은 행시 40회 출신으로서 국회의원도 했지만 이제 지금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국정상황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실무용으로 바꾼 것이다. 예,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알고 좀 있을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질이 된 것 같고, 물론 뭐 업무적인 것 이전에 또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어떤 역학관계도 저는 상당히 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송기호 실장 같은 경우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픽업했기보다는 아마 누구로부터 좀 그 추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친명 그룹은 있습니다.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업한 사람들은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제가 보면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낭만됐지만 강선우도 그렇고 어제 임명된 그 김의겸 새만금 청장이라든지 또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픽업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데 아무래도 송기호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룹이 아니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또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처럼 이런 어떤 교체되는 어떤 그런 어떤 또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찐명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치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찐명인 김정우 의원을 또 실무도 좀 잘하니까 앉힌 거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실무도 있고 또 먹사니즘 본부장, 부본부장 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송기호 실장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자가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제가 설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선우를 이제 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열받아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그 친명의 그 인물 중에 하나인 강선우를 너희가 뺏어가 오케이 너희가 추천한 인물 하나 내가 날린다.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을 날린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거는 조금 좀 지나치게 나아간 것 같고 국정상황실장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계속해서 미스가 아마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아마 폭발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